빈센트 반 고흐는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화가로 그의 예술은 후기 인상주의를 정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의 스타일은 세계가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 그러나 혁신적인 예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빈곤, 외로움, 거절, 정신질환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생애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판매했고 그는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다.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테오도로스 반 고흐와 예술가인 안나 코르넬리아 카벤투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반 고흐는 미술상, 학교 선생님, 전도사를 포함한 많은 다른 일들을 했다. 모든 직업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이러한 직업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27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1880년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예술가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술적인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여행했다. 그는 강하고 어려운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자기 부정이 심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의 논쟁적인 방식은 많은 동료 화가들을 멀어지게 했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반 고흐는 죽기 몇 년 전 약 4개월 동안만 공식적인 예술 교육을 받았다. 반 고흐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그가 자신의 왼쪽 귀를 자른 것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귓불만 잘렸다. 이것은 1888년 동료 예술가 폴 고겐과의 논쟁 중에 일어났고 그는 너무 광란에 빠져 자신의 귀를 면도칼로 훼손시켰다. 반 고흐는 그 후 부분적으로 절단된 귀를 종이에 싸서 고겐과 함께 가곤 했던 매춘부에게 전달했다고 믿어진다. 1889년 반 고흐는 브뤼셀에서 열리는 연례 예술 전시회에 초대되었다. 그는 3개의 풍경화, 2개의 해바라기, 그리고 붉은 포도밭 사진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제출했다. 반 고흐의 친구의 여동생인 안나 보흐는 그의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 400프랑을 지불했다. 1888년 귀를 자른 사건이 발생한 후 반 고흐는 자발적으로 생레미 드 프로방스의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는데 그것은 그의 침실 창문에서 바라본 풍경이었다. 이 그림은 현재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영구 소장품의 일부이다. 그의 스타일은 충동적이고 직관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종종 빠르게 완성되었다. 그는 그의 동생에게 누군가 그런저런 그림이라서 빨리 그려진 것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너무 빨리 그림을 본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10년) 동안 반 고흐는 약 900점의 그림을 포함하여 약 2100점의 예술품을 만들었다. 이것은 대략 36시간마다 거의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든 것과 다름없다. 처음에 그들이 같은 미술상에 고용되었을 때 빈센트가 미술을 하도록 격려한 사람은 동생 테오였다. 빈센트의 재정적 지원의 대부분은 테오에게서 왔다. 테오의 격려와 정서적 지지는 그들이 주고받은 수많은 편지들에 기록되어 있다. 다행히도 이 편지들은 잘 보존되었다. 사실 반 고흐는 그의 형제 테오와 그의 예술가 친구 폴 고게, 에밀 베르나르,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800개 이상의 편지를 썼다. 비록 많은 편지들의 날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역사가들은 반 고흐의 삶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대부분의 편지들을 연대순으로 배열할 수 있었다. 반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 사이에 600통이 넘는 편지가 오갔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그들의 우정과 반 고흐의 예술적 관점과 이론을 보여준다. 1882년 그가 친구와 함께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 헤이그에 있을 때 반 고흐는 재봉사이자 매춘 부인 클라시나 마리아 후르닉을 알게 되었다. 후르닉은 5살짜리 딸을 낳았고 그녀를 버린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던 반 고흐는 그의 아버지가 그 관계를 끝내라고 요구한 후 결국 그녀를 떠났다. 후르닉은 그 후 그녀의 아이들을 가족에게 남겼고 1904년에 자살했다. 많은 증거들은 반 고흐가 조울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일생 동안 망상뿐만 아니라 정신병으로 고통받았음을 시사한다. 빈센트 반 고흐의 부모는 3명의 아들과 3명의 딸로 구성된 6명의 자녀를 두었다. 6명 중 빈센트는 정신병으로 고생했고 그의 동생 테오는 의문의 상황에서 사망했는데 일부는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그의 다른 형제인 코르넬리우스는 33세에 자살했고 그의 여동생 빌헬미나는 그녀의 삶의 마지막 40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냈다. 반 고흐는 1890년 7월 27일 그림을 그리고 있던 프랑스 오베르 쉬르 오이즈의 밀밭에서 자신을 쏘았다. 총격 후 그는 간신히 걸어서 그의 거주지로 돌아갔고 총알을 제거할 수 없었던 그는 2명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는 이틀 후에 상처의 감염으로 사망했다. 반 고흐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는 검은 까마귀로 가득 찬 추상적인 작품인 까마귀가 있는 밀밭이다. 이것은 그가 자살을 시도했던 들판을 묘사하고 있다. 반 고흐의 인종을 지킨 그의 동생 테오는 그의 마지막 말이 슬픔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미의 라티스테스 두라 투주르라고 말했다. 그의 장례식 후에 테오는 빈센트의 숙소로 돌아와 조의를 표하고 빈센트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그림을 하나씩 가져가자고 제안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주치의였던 폴 가셰 박사와 그의 아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들은 들고 갈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그림들을 가져갔다. 이 그림들은 가시의 아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대부분을 기증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개인적으로 보관되었다. 오늘날 이 그림들은 파리 오르세 미술관의 반 고흐 전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891년에 테오 반 고흐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근처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1891년 1월 25일 3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 매독으로 인한 치매, 자살, 형의 죽음에 대한 심각한 우울증 등 많은 추측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에는 위트레흐트에 묻혔지만 테오의 아내 요한나는 그녀의 남편을 발굴하여 오베르 쉬르 오이지의 빈센트 반 고흐 옆에 다시 묻었다. 사실 반 고흐의 성공은 사후에 그의 유산을 전달하는데 헌신한 테오의 아내 요한나 덕분이다. 요한나가 죽은 후 그의 유명한 삼촌의 이름을 딴 그녀의 아들 빈센트 빌렘은 그녀의 작업을 계속했고 암스테르담의 빈센트 반 고흐 박물관을 책임지는 재단을 설립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인생에서 직면한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 고흐는 역사상 가장 비싼 그림 중 하나를 그렸다. 그의 가시 박사의 초상은 1990년에 8,250만 달러에 팔렸는데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오늘날 약 1억 9천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상 불멸의 화가, 영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추모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4월을 맞이합니다.